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4월 6일 날 치렀던 소방국과 관련된 해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해설할 거는 A형과 관련된 거고요. 여러분이 보신 게 어떤 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 문제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1번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형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딱 들어가면 1, 2, 3, 4, 5, 6, 7 자체 전부 다 문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겨보면 이제 독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엔 좀 특이점이 페이지가 4페이지가 아니라 5페이지라는 점. 다시 말해 이건 공무원 문제 중에서 좀 유동성이 있다는 소리랑 똑같죠. 동형 모의고사 제가 제작을 할 때 4.5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5페이지 가득가득 채워서 만들 예정이에요. 왜냐면 글리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쉬워요. 왜냐면 형성 방법이라고 물어봤으면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도 파생어인가 합성어인가 이 기준 가지고 문제를 풀러 들어가면 쉽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부터 훨씬 단계가 어려운 거는 파생어의 의미 판단 또는 구조에 대한 개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와지가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사이시옷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이시옷은 무조건 합성어인데 그 지우개는 걔는 제가 교재에서 몇 번이나 말한 것 높임말 했을 때 몇 번이나 가르쳤던 것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 어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선별했지 내가 만든 것처럼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참 쉽죠. 이거부터 틀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2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문장이 조금 길어졌어요. 조금. 근데 제가 이때까지 봤던 아는 문장 치고는 문장의 그 단순함이 기억은 어렵지 않은데 니은에서 조금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좀 차근차근 좀 갑시다. 합격하기 어차피 눈에 보일 거 명사절이. 누가 합격할까요? 했을 때 내가. 문제는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런 문형을 여러분 동형 모의고사 때나 제가 중간평가 때나 또는 이전에 있던 동형 모의고사도 이런 문제 형태를 보여드리거든요. 이거는 수능에서 논리를 물어볼 때 쓰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 유형들은 대다수가 오지선다는 진짜 헷갈리는데 사지선다는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천천히 푸시면 돼요. 또 이것도 보면 잦다. 뭐가 잦는데?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다.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서술절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명사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일단은 명사절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맞고요. 2번은 기억과 니은 모두 안긴 문장 동그라미 치세요. 아는 문장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거 다시 말해서 이거 아니 솔직히 이거 보고 문제 푸신 분은 아는 문장 구별 못해서 틀렸죠. 제가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 아는 문장이랑 안긴 문장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생경하지 말고 다음에 안음을 저것도 생각하지 말고 안긴 문장 속에는 없어요.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 2번 딱 고르시면 돼요. 하지만 실전은요. 문제를 대충 풀면 안 돼요. 시간이 선생님 저 모자라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그랬을 때 내 정답 확률을 알아야 돼요. 일단 저는 안 돼요. 전 되게 의심스럽기 때문에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안긴 문장 속에 관형어가 있다 없다? 여기 있네요. 뭐가? 의, 뭐?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 하나 무조건 뭐? 관형어. 안긴 문장 속 안에 있고 다음에 있는 거 니은과 달리 기억에는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 뭐? 부사격 조사. 그럼 바로 다이렉트로 뭐가 있다? 부사어. 그리고 여기는 부사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시면서 둘 다 맞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와 달리라고 했는데 문제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해서 좀 쉬운 문형이거든요. 이 문제는 실제로 어렵게 냈을 때가 다음 주 옳은 것을 골라라가 제일 어려워요. 난도 자체가. 그러니까 차분하게 푸시면 됐던 문제라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선생님 저 이거 못 나누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 다시 지울게요. 여러분 밑줄 없어진 거 보이시죠? 제가 문장 훈련시킨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밑줄이 없어질 때 뭐가 문제다?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있는 거 3번 들어가겠습니다. 쉬워요. 진짜 쉬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맨날 설명했던 거라서 그래. 아니 내가 막일이라고 그렇게나 말했는데
아니 그 발음만 생각해도 이게 그냥 틀린 거다. 일단 이거 들어갈게요. 기역, 미음, 피읍은 기역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차피는 상관이 없어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디귿을 만났으므로 기역 그리고 경마 잘 시켰기 때문에 맞고요. 등불 살소리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등불 이상하다는 점, 등불 맞다는 점. 그래서 경음아 파트에서 표발에서 배운 예시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있는 거 앞마당은 음절 끝소리 규칙인 앞마당에서 비음화 시켜서 앞마당이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니은청과 다음에 비음화 돼서 막닐이라고 발음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발전됐네요. 소방 표준 발음 문제가. 예전에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훨씬 쉽게 나왔죠.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다운 문제를 내겠다는 소리랑 같아요. 국어에서 가장 논점인 것, 그리고 예외인 것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그래서 아마 이제 몇 개월 만에 뭐 성공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서 성공했다 이쪽으로 레파토리를 바꿀 예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로 갈 거냐면 4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주체 동그라미. 실현되지 않았다 동그라미. 그럼 주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주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저처럼 따라서 합시다. 가셨다 누가? 할머니가. 또 갔다 누가? 없다. 잘했어요. 조시다 뭐가? 시력이 누가? 엄마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워했다 누가? 근데 하나 더 있네 여기. 계셨다 누가? 할아버지가. 그럼 다시 말해서 계시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틀리지 말자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건 주체와 관련된 무슨 어휘? 특수어휘니까. 이게 그 백날 공부를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실전 때 딱 떠올라서 적용이 빨리 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문제는 제가 이거 소방스럽게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소방스럽게는 어떤 의미냐면 이 글자 하나하나 탐독하는데 여러분 속도로 읽어요. 수능 속도로 읽지 않고 수능은 훨씬 빨리 읽어야 되기도 하고 논리도 빨리 빼야 되는데 그러면 저 잘난 척 해야 돼요. 아 여러분 이거 되게 쉬웠는데? 10분이면 다 읽는데? 이런 거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 맞춰서 글을 읽거든요. 이제 좀 땀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걸 이제 거둘게요. 그랬더니 이거 글자만 읽는데 여러분 속도로 읽으니까 딱 20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시간 모자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일단 제가 읽었던 글자가 한 12분이면 끝났어요. 그런데 12분 정도의 속도를 연습할 만큼 여러분이 여유가 있는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건. 마음적으로 불안감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이 시험은 뭐다? 차분하게 푸는 게 핵심이고요. 여러분이 당황하셨을 때 이제 벌어지는 건 뭐다? 실수가 나요. 실수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주체 높이 선언하면 찾을 때 뭘 잘 봐야 되냐면 이제 다 지워버릴게요. 동그라미 많이 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바로 가자마자 특수어휘 먼저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계시다 눈에 보이니까 이건 지우는 거예요. 다음에 준업선 가시다 보이니까 생각하지 말자고요. 왜냐면 너무 완벽하게 주체 높임이 실현되지 않는 게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시다 눈에 보이니까 이거 지우고요. 정답 2번 끝이에요. 실전이에요. 실전은 준업선의 핵심을 아느냐 모르냐 이거고 모시다라고 딱 나왔을 때 우린 뭘로 끄집어내야 된다? 객체.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고 싶으면 이론에 있는 걸 정확히 적용하는 게 핵심. 아셨죠? 다음에 있는 거 이거 실수 정말 많았을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자꾸 하냐면 여러분 그 맞춤법은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왜냐? 그 예문을 외우시는 분이 없어요. 뭘 외운다? 그 예문에 쓰여 있는 단어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런 거 여러 번 보고 얘가 얘랑 차이가 있구나 이러고 시험장에 들어가시지 얘가 어느 예문에 들어갔지? 어떻게 썼지? 얘가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지? 이 세 박자를 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런 문제 나올까 봐 걱정돼서 그렇고요. 저 보자마자 야 이거 부딪히다가 왔잖아! 이러면서 2번 정답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정답 몇 번?
4번이니까요. 왜냐면 이게 맞추다. 제가 이걸로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맞춤. 남편 오늘 양복 한 벌 맞춰야 되겠네. 맞춤. 다시 말해 내 몸에 꼭 맞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예문을 이제 대충 읽어놓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여기에 꽂혀서 얘 못 봤을 것 같아서 훨씬 클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러거든요. 꽂히지 마세요. 그럼 일단 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이건. 자, 손을 벌리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거 일단 지울게요. 무조건 쓰는 말이니까. 왜냐면 버리다는 다른 말이에요. 사건을 버리다는 개념이 있고 내가 사업을 버리다라고 애초에 빠지니까. 다음에도 3번 지울게요. 이거 내가 여기에 있다가 저기로 갈게란 개념이 아니라 시간상 뚝딱뚝딱뚝딱뚝딱 조금 뒤에 만나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있다가도 맞아요. 그러면 이제 2번과 4번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로 생각했다면 피동사랑 똑같다는 소리죠. 피동문. 제가 피동문 정말 조심히 하라고 했어요. 피동문. 피동문의 핵심 뭐다? 능동문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능동문 만들어 들어갈 거거든요. 부딪다. 누가 가로수가 무엇을 이게 어떻게 돼? 가로수가 움직이면 무섭잖아. 야, 저기 자동차 온다. 야, 비켜. 꽝! 이거야? 절대 말도 안 되지. 가로수는 뭐다? 그제부터 그림이 아주 잘 그려지는데 가로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굳이 피동문을 쓸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얘가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거든요. 부딪다의 강한 핵심만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와 가로수 부딪었다. 뭐가 달라? 치 하나 적은 것 뿐인데 강조 하나만. 이거 이의제기 못할 것 같아요. 이의제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이거 명백하게 다른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정답이 이거잖아요. 이거 명백하게 저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 못 봤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쳐주세요. 이거 못해요. 수능도 그렇게 해서 중복정답 된 적은 없어요. 명백하게 여러분의 논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중복정답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는 이렇습니다. 객관적 증거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애와 관련됐을 때 가로수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안 돼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 정답 몇 번? 4번. 이유는 화살은 무조건 맞다에서 왔기 때문에 흰으로 바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음에 있는 거 6번. 이번에는 글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어떤 글을 쓸 거냐면 하반기처럼 암기 문제 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번 건 정말 제 입장에서는 역대 나왔던 소반국어 중에서 가장 국어답게 문제가 출제해놨어요. 국어답게. 다시 말해 공부를 국어처럼 하신 분과 이제 그렇지 않은 결로 이제 갈라지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상반기는 항상 어려웠는데 하반기 때 그 말도 없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은 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어제 감사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줬겠죠. 진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요. 여러분이 어딜 틀렸는지 제 해설을 통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6번은 일단은 눈 감고도 푸셔야 돼요. 눈 감으면 어차피 안 보이긴 한데 그만큼 쉽다라는 의미예요. 티귿은 일단은 음끝으로 고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대표적으로 무슨 니은청가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비음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하는 니은청가 주로 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일단 지우고 시작하고요. 두음 법칙은 리을을 니은으로 만들까 니은을 이를 이음으로 만들까 이런 문제잖아요. 생각할 이유가 없죠. 리을을 이음으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정답 뭐 3번 지워서 2번 정답이에요. 왜냐면 아닌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6번까지만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아, 야, 이번에 꽤 잘 맞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5번 실수 정말 많았나 봐요.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이거 제가 어제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어떻게든 이의제기 한번 걸 수 있을까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글 쓰다가 막혔어요. 못 쓰겠어요. 죄송해요. 끝까지 보란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7번 들어갈 건데 7번 제가 띄어쓰기 강의할 때 많이 강조했던 건 그 3개 나왔네요. 그냥 다. 근데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띄어쓰기 문제 조사해보면요. 처음에는 무조건 의존명사의 띄어쓰기가 첫 바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게 뭐냐면 어미, 헷갈리는 어미, 의존명사랑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접사의 띄어쓰기, 뭐 의존명사처럼 보이는 접사의 띄어쓰기, 뭐 이런 걸로 나와요. 접사는 붙여야 되는 거고. 그럼 일단은 여기 딱 보았을 때 내가 띄고 미들 띄고 것은까지는 문제 없어요. 왜냐면 것이 의존명사라서. 오직도 부사니까 지 혼자 놀 거고요. 그럼 성실함 나왔을 때 채연이 값은 다시 말해 이게 뭐니까 조사. 그래서 전혀 틀린 게 없어요. 맞는 말이니까. 얘도 차근차근 그녀는 띄어졌고 사실을 잘했고 아는 알다 해서 왔으니까 띄고 얘 뭐다? 의존명사 설명했다. 얘도 문제가 없네요. 다음 이제 4번. 사람들은 그를 띄고 자기 밖에. 그럼 밖에가 뭐라? 진짜 바깥으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언니 네 밖에 모르는구나 라는 무슨 조사가 결합되어 있고 자기 밖에 조사 하나 붙여놓고 모른다 고 응용 인용한 거 하나 그 다음 마지막 놀렸다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확실히 아는 것만 1번, 2번, 4번만 해도 정답은 3번이어야 돼요. 근데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거 시험 좀 한번 확인해 달라고 이제 봤거든요. 소고한데 답 골라서 아, 나 답답해 죽겠다. 소고는요 분명히 여러분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고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중에서 답을 고르면 어차피 답이 안 나와요. 일단 1번, 2번, 4번은 제외로 할 거고요. 이제 지워야지 꼼꼼하게. 3번부터 어디가 의심스러운지 좀 봅시다. 이 약초는 띄고 감기를 띄고 낮게 띄고 왜냐면 낮게 낮다 하다 다른 말이라 그러면 하는 데가 문제일 거고 제가 이렇게 니은 데가 나왔을 때 뭐 하라고 했냐면 이게 의존명사일 수도 있으니까 애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 약초는 감기를 낫게 하는 데에 쓰인다. 어디에 쓰인다. 서술어 자릿수 가지고 문제 푸는 거라서 그래요. 쉽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되게 되는데? 라고 들리는 순간 뭐 한다? 띄어야 된다는 필이 확 와야 되고 띄자 얘는 뭐기 때문에? 의존명사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다? 틀린 문장이가 정답 몇 번? 3번이실 거고요. 일행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 이건 금방 보여요. 그런데 소방은 달라요. 일행직만큼 공부를 시켜버리면 국어밖에 못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은 영어가 더 중요해요. 영어 점수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국사랑. 그래서 제가 국어를 가르칠 때 중요한 원리 그리고 스스로 가서 해야 되는 능력치 그리고 시간관리 이 세 패턴을 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있는 건 8번으로 들어갈게요. 8번은 제가 주로 냈던 패턴이랑 거의 비슷해요. 독서는 뭘 중요시한다? 그렇죠. 독해. 그리고 일치불일치. 근데요. 당황하지 말라고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저도 당황 안 할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되게 당황해요. 저는 정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일부러라도 돈을 들여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러 가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맡았을 때 저도 이 글자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러 가거든요. 근데 만약 저도 되게 힘든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 자체가. 왜냐하면 국어를 잘하는 것과 문제 유형을 탐독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가서 딱 했는데 거기서 얼마큼의 빠른 시간에 빠져나와서 다시 글을 읽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지 않으면 어차피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더라도 처음에 있는 거 세 줄을 제발 제대로 읽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사적을 해요. 그러면 첫 줄에 세 줄이 왜냐하면 하나, 둘, 세 줄이 여기에 모든 주제를 다 갖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읽었다면 무조건 화두는 뭐 비극일 거고
비극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글 읽으실 때. 이건 순수하게 여러분 강의하려고 제가 쓰는 거거든요. 발전해 온 오랜 열상, 오랜 역사, 롱 히스토리. 비극은 고양된 주제를 묘사하며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된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이거 비극에 대한 특징이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비극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모든 드라마나 모든 영화들은 비극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재미가 없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왜 그런지 알죠? 우리 사람들은요. 되게 심리적으로 내가 보는 화면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괴리감 느껴요. 나만 왜 이러고 살까? 쟤네들 저렇게 행복한데? 그러니까 도저히 위로를 못 받아요. 영화를 봐도 위로를 못 받고 드라마를 봐도 위로를 못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성 판타지는 로맨스는 제외예요. 그건 남자 잘생긴 거 보고 행복해하는 거니까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다큐멘터리를 관련돼서 실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요. 나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사람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끔 만든 게 구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너무 잘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 줄만 읽어도 비극에 대한 특징이 다 나와요. 고양된 주제 따위 뭐 고양 모르셔도 무조건 뭐와 관련되어 있다? 불행한 결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러나 제대로 읽어야 되죠. 비극의 개념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뭐한다? 유동적이다. 그래서 유동이랑 적어야죠. 변하니까. 변함이라고 적을게요. 저거에 따라서. 그리스 시대의 비극은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 읽어야 됩니까?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그럼 그리스 시대. 너는 어떻게 다른데? 운명의 요건으로 인하여 파멸하는 인간의 모습.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운명이 중요한가? 왜냐면 어차피 비극은 파멸이에요. 무조건. 근데 뭐 때문에 한다? 운명이야. 그럼 내가 만약 나 얘로 안 들래. 나 그럼 너무 파극이야. 너무 무서워. 근데 뭘 예로 들지? 오이디푸스 왕을 예로 들게요. 차라리 그냥 거기 소설에 나오는 거. 그리스 시대. 왕이요. 그 왕 진짜 불쌍해요. 어떤 신탁을 받는 줄 알아요? 너는 네 마누라가 나중에 보니까 너의 어머니일 것이다. 이거 얼마나 충격이야. 내 딸내미도 지금이 어리니까 아빠랑 결혼할래 이러고 앉아있지만 이제 곧 있어봐. 이제 20살 돼도 아빠랑 왜 결혼해? 용돈 해줘. 100% 바뀌어. 그러니까 부모랑 결혼할 리가 절대 없어. 그런데 그런 신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내 와이프가 절대 내 엄마일 리가 없어 이러면서 피하겠죠.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엄마랑 결혼해요. 심지어 애도 있어요. 얼마나 미쳐버리겠어.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뭐 선택하는 줄 알아요? 두 누나를 뽑아버려요. 내가 본 건 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비극은 무엇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운명. 그럼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도 운명 잡아내는 게 정상일 거고. 다음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시대 상황에서 바뀐다고 했는데 그리스는 이랬는데 나머지는 뭐냐? 그 다음에 뭡니까? 근대 나와야죠. 근대의 비극은 성격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 패배한대. 그래서 네 성격 따위가 뭐기 때문에 비극을 맞이하냐? 그리고 너의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비극을 맞이하냐? 우리나라는 비극과 관련된 게 많이 없어요. 영화가. 소설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건 말하는 순간 스포니까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재미를 요소로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것도 이야기할게요. 비극은 그 본질적 속성이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속성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철학적이다. 철학적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깊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단순한 생각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절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선생님? 그거 미쳐버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는 왜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걸까? 저 일단 지하철 타거든요. 강세진한 사람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지하철을 타는 것일까? 지하철은 과연 무엇에서 이루어질까? 지하철 어떤 운동 그걸 24시간 내내 생각한다고요? 사람 미치지. 못해. 근데 이거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깊은 고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비극의 주인공이론 일상적인 주변 인간들보다 이제부터 밑줄 칠 거예요. 고귀하고 비범하다. 비범은 평범하지 않다라는 의미.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른바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적 특징이 있다 없다? 있다. 운명적 특징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 비극.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고전소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계열인데 분명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왔을 때 신선일 건데 자꾸 부모가 죽어 전쟁 중에. 이거 이해되시오? 걔네들 소팅해보면 진짜 무서워. 너무 불쌍해. 어린 나이에 3살이 돼가지고 엄마 할 젖먹을 그 시기에 전쟁이 나서 버려져 산속에. 그럼 산속에 버려지면 애기가 며칠 후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우연하게 누군가 지나가서 만나. 그걸 또 들고 와. 그래서 열심히 키워. 그랬더니 알아 이게 내 자식보다 낫다 이러면서 스토리가 진행돼요. 고전소설 스토리가 다 똑같아. 비범. 하지만 그거 다 누가 정해줬다? 운명. 체험하면 카타르시스가 이기르게 된다. 공포와 비애를 체험하며. 그럼 얘가 이제 사자 이런 거 만나면 공포감 느낄 것이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비애도 느낄 것이고, 그걸 누구랑? 나랑 동일하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같은 주장에 의해서 비극을 인간의 삶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사람 나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밑줄자.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결말이 불행하게 끝나는 것이 좋다고 보았으나 밑줄짝! 이미 여기서 끝났지. 불행한 결말은 필수 아니? 필수 아니. 밑줄. 정확히 X 쳐야 돼요. 그리스 비극 가운데 결말이 좋게 끝난 작품도 적지 않다. 다시 말해. 있다 없다? 있다. 행복한 결말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독해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대충 밑에 있는 걸로 비벼가지고 위에 거 한번 해볼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본인 시간 모르시면. 그리고 저는 선지에서 백을 했었을 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왜냐면 다시 읽거든요. 그러면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그럼 그걸로 이미 3분을 쓰거든요.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스킬이야. 이거 이렇게 읽으면 돼. 근데 눈이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을 기르셔서 되게 차분하게 선생님 저는 20번까지 못 풀겠어요. 그럼 18번까지라도 다 풀어서 문제를 맞춰오세요. 그래도 90점이에요. 침착이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자, 1번 들어갈게요. 자, 비극적 결함에 의해 파멸되어 가는 것, 인간의 모습을 밟는 것, 비극이다. 근대 비극 지울게요. 말도 안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비극이 모두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그냥 2번 지울 거야. 그리스 시대 비극의 특징은 성격이나 상황의 문제를 패배하는 인간? 아니죠. 그리스 시대가 아니야. 근대란 말이죠. 그럼 정답 4번일 건데 관객 등은 비극을 통해서 비범한 인간들의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 경험 카타르시스. 야 이건 내가 독해한 거 그대로 적혀 있어. 너무 자명한 답이야. 그런데 1번은 고민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하겠죠. 그러면 근대 비극은 핵심 뭡니까? 성격과 상황 이게 나와야 되죠. 비극적 결함의 개념이 아니라. 자 이제 뒷장 넘기시고요. 이제 9번과 10번, 11번을 할 건데 9번 좀 놀라웠어요. 고공가. 그 8대 가사가 끝나면 이제 배우게 되는 게 고공가거든요. 고공가는 고공, 머슴한테 하는 노래인데 그래도 소방은 친절해요. 어디에서 친절하냐면 보기에 있는 내용을 유추해서 그래도 문제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기의 내용 들어갈게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랑 같이 가죠. 보기의 내용. 이 작품은 조선 왕조의 창업부터 임진왜란의 직후의 역사를 농사일이나 이거 저 산일 아니네. 농사일. 집안 살림에 빗대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럼 다시 말해 이거 원관념은 뭐다? 이거란 소리죠. 처음 썼어요. 사놓고 한 번도 쓴 적 없어. 분필 잘못 싸가지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이걸 어디에 보조관념 빗댔다고 말을 하거든요. 어디에 빗댔죠? 집안 살림. 백성을 다스리는 건 집안 살림의 하나의 요소. 계속. 특히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반복하는 요즘 고공들의 행태를 질책하고 있대. 고공 동그라미 치실래요? 그러면 이 고공이란 것도 모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누가 유사하다? 이거 유사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시가 철저히
비판적이겠죠. 내용만 봐도 너무 비판적일 것 같은데? 아니,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고 시기의 질투랑 같은 말이에요. 고공들의 행태를 질책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잘 생각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는 거는 얘가 뭐가 잘못됐다가 전제고 그럼 잘못을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건 내 머릿속에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는 소리고 그렇다 안 그렇다를 말을 하려면 판단하는 걸 그걸 어려운 뭐라고 하죠?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냥 하나 정답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해석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해설을 들으러 왔지 저의 쇼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저 이거 똑같이 해석 다 했어요. 알고 있는데도 선지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나왔을 때는요. 항상 함정을 파놓기 때문에 난 절대 허투루 안 읽어요. 자, 갑시다. 집에 옷밥을 얹고 들먹는 저 고공들아. 자, 고공은 비판적 대상이죠. 집에 옷밥을 얹고 들먹는데 옷도 필요하고요. 밥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옷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거를 사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죠? 아니, 사왔으면 땡큐지. 고거들이 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야, 좀 내놔봐. 뺏거나. 좀 줘보시오. 빌거나.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구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빗대서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집 기별을 아냐 모르냐로 따지고 있잖아, 고공한테. 그럼 여러분이 중앙에 정확히 그려놨어야지. 화자가 있고 고공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한다? 비판을 한다. 어떤 비판을 하냐? 우리 집 기별 모르는 것 같아. 저 맨날 아버님한테 엄마한테 전화하거든요. 이유는 상황하려고. 엄마 요즘 어때? 생활비는 괜찮아? 왜 물어볼 것 같아요? 모르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공은 저렇게 빌어먹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 우리 집에 대해서. 아는가 모르는가. 궁금해하잖아 얘가. 다음에 비 오는 날 일이 없을 그때 무엇을 하면서? 질문해야지. 당시 15세기. 14세기일 것 같아요. 14세기 때 밖에 비가 와. 조선시대에 밖에 비가 오면 할 수 있는 것. 없어.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뭐 도롱이 까고 막 나가서 놀면 되잖아요. 어른 돼서도 그렇게 노세요? 아니 어른 돼서 안 논다고. 그때 집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집신 만드는 새끼 꼬는 거. 그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상상력이 좋으신 분은 이 제셋 먹었을 때 여기서 한번 끊기거든요. 그 다음에 삿 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 저거 안 나와요. 각주가 없으면. 그래서 이 화자가 비가 오는 날 자자자자자 비가 오는 날 뭐 하고 있다? 새끼를 꼬면서 누구를 비판하고 있다? 고공을 다시 비판하고 있는 글이에요. 자, 처음에 한 어버이 한 동그라미 치시고 큰 사람살이 하려 할 때 사람살이 밑줄 치고 살림살이 그럼 누구 말합니까? 조선 왕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분 애가 5 아시죠?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이걸 할 때래요. 그럼 여러분 빨리 가서 기억 빨리 봐야 돼.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창업한 사실과 관련 지을 수 있다. 100%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맨 처음의 일이니까. 인심을 많이 했으니 사람이 저절로 모았다. 그러겠지. 막 퍼줬는데 그때. 뭐야. 야, 좀 다스려야 되걸라? 야, 너 얼마 벼슬 다 줄 테니까 다 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업체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 막 쓰지 않아요. 아는 사람 먼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바꾸는 거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풀 뺏고 털 닦아 큰 집을 지어냈대. 그럼 여러분 진짜 저 앞에 거 못 읽어도 이건 읽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큰 집을 지어냈대. 큰 아빠가. 그럼 큰 집이 뭔데? 큰 집이 뭔데? 조선. 그럼 굉장히 근전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니까 니은 딱 가면 나라의 기초를 닦은 조선 왕조의 모습과 무조건 만점. 그래서 1번, 2번은 무조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설이 몰라도 돼요.
보시 몰라도 돼요. 근데 장기는 아셔야 돼요. 쟁기, 소 무조건 알아야 돼. 소. 그럼 전답, 밭전자, 또 답도 밭과 관련된 거. 그래서 다 뭐 할 거야? 밭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갈아엎어야죠. 그러면 왜 저걸 할까요? 아니 땅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살 거예요? 다 돌일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합니까? 아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라는 거 부강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모여서 농촌을 부강하려면 땅을 싹 갈아야 될 거고. 왜냐면 씨를 뿌려야지 뭐가 나오니까 곡식이 나오고. 곡식 물자잖아요. 무역을 해야 되는 기반이 나올 거고.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갑자기 디귿 딱 읽어봐요. 조선의 땅이 왜 침으로 이래? 피폐해진 현실과 관련. 아 기껏 다 만들었더니 전쟁 시작이야? 그럼 말이 안 되지. 정답 3번 끝. 문맥! 그럼 이건 뭔데요? 오렸다. 그랬더니 텃밭이 여들의 가을이 되었다. 우리나라 무슨 강산? 팔도강산. 자손, 전개 대대로 전해오고 논밭도 좋고 고공도 근검 절약했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 이 근검터라가 사실 이 초반 부분의 핵심이거든요. 이때는 고공을 비판했다 안 했다? 이때는 비판 안 했어요. 근검 절약했으니까. 저희마다 열매를 지어 가을에 샀던 것을 그랬더니 뭐가 문제인 거야? 요 사이 밑줄 쳐.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어진 시점 나와야 되니까. 요 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아이고 뭐가 없다? 아주 없대. 아주 없어. 개념이 없대.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종나 적나. 동옷은 옷이거든요. 또 벼슬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밥이 크면 큰 대로 야 더 내라! 이러고 앉아있고 밥이 작으면 야 이거밖에 왜 안 되냐? 이러고 앉아있고 다 뭘 생각한다?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 나라 생각해서 뽑아놨더니 이것들이 지 이익만 생각해? 지금이랑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아 답답해. 왜냐면요 여러분은 그냥 왜요? 공무원 공부하면 되죠. 저희는 소방 공무원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하는데 저는 교육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치를 매우 관심이 있어요. 왜냐고요? 정치가 바뀌면 교육이 바뀌어요. 교육이 독립적으로 둬야 되는데 우리나라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되게 예민해요. 정치가 한번 바뀔 때마다 그럼 이거 또 어떻게 가? 제가 첫 번째로 정말 예민했던 때가 노무현 때 등급제 시행했을 때 애들 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선생님 저 1등급인데요. 어떤 1등급인지 몰라서 무슨 학교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바로 그 다음에 핵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실험이 될까 봐 너무 무서운 거지. 여러분은 어차피 늘어요. 올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한 호시를 세우는 듯. 리얼 들어갈게요. 마음을 다할 때 뭘 다했는데 신하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상황 관련지을 수 있다. 왜냐면 요 사이에 고공들이 말이 안 되는 걸. 그때 요 사이에 고공들이 생각이 아주 없대. 그랬더니 마음을 다투는 듯 호시를 세우는 듯. 그러면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뭐와 관련되어 있다?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를 즐겨야지. 얘를 긍정으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 몇 번? 3번.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보면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줄에 있는 거죠. 두 줄은요. 싸우는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리을에 있는 마음을 다투는 듯, 뭐 호시를 세우는 듯 이렇게 적혀 있지만 헬길 이런 모양새. 정확히 기억하면 사실 저걸 부정으로 그냥 바로 읽게 되어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왜냐면 요 사이부터 읽는 게 이거의 핵심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는 고공들의 행복한 모습, 요 사이부터는 부정적인 모습을 읽어주세요가 핵심이었고 그거에 따르면 정확히 디귿이 갈라져요. 다음에 있는 거 마지막으로 과학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말했죠? 수업할 때마다 과학 나오면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풀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수능과학이 안 나오거든요. 수능과학은 원리를 이해해두고요. 단순 사실 문제로 문제가 안 나오고요. 원리를 이해하지만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개떡같은 문제야. 내가 가끔 저도 수능 문제 풀 땐 내가 지금 이과생인가 문과생인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소방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 문제를 못 내요. 그래서 여기에 수치 나왔을 때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쪽 이제 들어가 보면 도를 잡을게요. 화재.
도르래는 둥근 바퀴 위에 튼튼한 줄을 미끄러지지 않아 감아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그럼 얘가 필요한 이유는 무거운 물체라는 게 핵심이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도르래는 이제 두 개로 갈려요. 고정과 움직. 그러면 두 가지 차이 가지고 문제를 100% 묻게 되어 있으니까 차이점을 인지하면서 읽는 게 여러분의 행동이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 바로 넘어가서 우선 고정 도르래 보자.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꾸어주는 도르래. 그러면 얘가 핵심 뭐다? 힘의 방향만 바꿀 거고. 줄을 감은 바퀴의 중심축은 어떻게 되어 있다? 고정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방향만 바꿀 거고. 힘의 이득 본다 안 본다? 못 본대요. 그러니까 지워버리세요. 힘의 작용 방향을 바꿀 수 있다가 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나와 있고. 그럼 내가 어떤 것에 힘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 그럼 뭘 쓴다? 고정 도르래. 근데 힘을 더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힘의 이득을 볼 수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그건 이해. 근데 제가 소방직 문제는 진짜 유일하게 이해 없이 문제가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없이 풀린다는 소리는 키워드 가지고 옳고 읽고 옳고 그렇고 옳고 그렇고 이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제 거 동영 문제 모의고사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로 풀면 답이 하나네. 끝이에요. 고정도를 사용할 때 줄의 한쪽에 물체를 걸고 다른 쪽을 줄을 잡아 당겨 물체를 어디까지 움직인다? 높이까지 움직인다. 획트. 이때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은 줄 하나가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들어 올리는 것과 비교해 힘의 이득은 없지만 도르래 때문에 줄을 당기는 힘의 뭐가? 방향이 바뀐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아래로 당기고 있는데 얘는 어디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고정도르래는 이해했으니까. 뭘로? 얘는 힘의 이득 따윈 없어. 힘의 방향만 바꿔. 끝이야. 그거 가지고 문제 풀 거거든요. 다음에. 하지만 물체를 높은 곳으로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 줄을 아래로 잡아당김으로써 물체를 올리는 것이 훨씬 편하다. 밑줄 쫙! 그걸 편하려고 쓰는 거예요. 또한 물체를 1m 들어 올리기 위해 잡아당긴 줄도 당연히 뭡니까? 1m예요. 왜냐면 힘의 이득 따위는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1m 내리면 어떻게 된다? 1m 올림. 다음에 이제 움직도르래 할게요. 움직도르래는 힘의 이득 밑줄 쫙. 완전히 독해가 방식 다르네. 힘의 이득이야 얘는. 여자 힘이 약하거든요. 1톤짜리 끌어올려야 돼. 남자도 1톤은 못 오르겠다. 너무 예시가 극단적이었어. 제가 일단은 이게 되는 게 40, 80까지 되거든요. 악력만 쟀을 때. 그래 보통 여자 80 잘 못 드니까 80kg 칩시다. 그러려면 힘의 이득을 얻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려면 어떤 도르래 쓴다? 이걸 써야 돼 무조건. 오케이? 움직 도르래를 사용할 때는 도르래에 줄을 감고 물체 들어 올리기. 움직 도르래는 다시 한번 확인해요. 도르래 축에 직접 물체를 대달기 때문에 줄을 당기면 물체와 함께 도르래도 움직인다. 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축 문제. 제가 중요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다시 가볼까? 얘 중심축 고정. 근데 얘는 안 그럼. 왜냐면 어디에 직접 매달고 있기 때문에 축에 직접 물체를 매달기 때문에 여기 밑줄 쫙. 그래서 얘는 고정 중심축. 얘는 축에 매당. 이때 물체를 지탱하는 줄은 두 가닥이 된대. 물체의 무게는 각 줄의 분산, 동그라미 분산. 각각의 사람이 줄을 잡고 동시에 들어 올리는 효과가 난다. 그럼 이건 아까와 다르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움직 도르래 한 개를 사용하면 물체 무게 2분의 1의 힘만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 맞죠? 나 2분의 1, 네 2분의 1이니까 얘는 1대1인데 그러면 힘의 이득 당연히 얻는 거 맞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지만 물체를 자 이제 본격적으로 1m예요. 1m를 들어 올리려면 줄의 길이는 몇 미터? 2m다. 왜? 그 이유는 물체가 1m 올라갈 때 물체를 지탱하는 두 줄도 1m씩 움직여야 하는데 줄을 당기는 쪽으로 줄이 감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움직도를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무조건 몇 배가 필요하다?
그냥 이건 여러분은 2배만 기억을 하면 돼요. 길이가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 왜냐면 움직도로는 어떤 효과를 원해서? 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갑자기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쌤, 왜 힘의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왜 2배나 필요해요? 왜 B형한테 O형 수열하면 안 되죠? 비슷한 질문이거든요. 왜 저는 강세진일까요? 비슷한 질문이에요. 원인과 결과. 걔밖에 없어서 그래요. 당황하지 말고 문제 풀어드려 할게요. 10번. 근데 이게 10번과 11번이 동시에 문제가 풀리는데 우리 11번부터 가죠. 까먹기 전에. 저는요. 문제 딱 본 다음에 내용 전개에 있으면요. 저 얘부터 풀어요. 왜냐면 이거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자,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개념 이해를 돕고 있다. 구체적 사례 개념 이해. 대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특징 설명하고 있다. 야, 너무 2번이 정답인데? 인과관계 초점. 특정. 야, 4번은 그냥 지워야겠다. 말도 안 되니까.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한 거. 그리고 정답 몇 번? 2번 끝.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쌤, 구체적 사례 통해 개념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딱히 틀렸다고 말하기 구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과학은 저게 기본이라. 근데 이게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중에 가장 적절한 거 고르기거든요. 근데 너무 뻔하게 이제 차이점 가지고 문제 묻고 있는데 2번을 답을 안 한다? 나 이거 이제 못해요. 그냥 2번 정답이에요. 왜냐면 전체 파이 중에서 이만큼 해당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거의 일치하는 거 찾는 게 핵심이라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제 다시 1번을 돌아와서 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 힘들다. 자, 10번에서 핵심은 이제 고정도르래랑 움직도르래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고정도르래는 도르래 축의 물체를 직접 매단다? 말도 안 되죠. 이건 뭐기 때문에? 움직도르래이기 때문에. 움직도르래와 고정도르래를 함께 사용해야 물체의 무게가 분산된다? 움직도르래만 사용해도 분산돼요. 움직도르래로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높이는 줄의 길이의 0의 100% 맞죠. 왜냐면 몇 배이기 때문에 2배. 고정도르래는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과 물체에 적용하는 힘의 방향이 일치한다. 야, 무서울 것 같은데? 내가 막 당기고 내려가고 있는데 얘도 막 내려가. 중력의 힘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전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린 거대로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번 하반기 때 또 엄청 많이 있는데요. 속보로 오늘 봤더라고요. 나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그리고 독해 연습 많이 하세요. 정말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하반기 때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건 중 하나예요. 독서는요. 금방 안 늘어요. 정말 안 늘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동시에 내가 독해력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초반에 3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읽을 거. 이거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현대시가 이번에 하나 나왔거든요. 신경님의 파자. 근데 되게 쉬웠어요. 그리고 시조 2개. 솔직히 제 거 수업 다 듣고 있었으면 이거 너무 그냥 야 이거는 그냥 껌이지 이러면서 13번 푸시면 됐고요. 그리고 14번.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한자 나온다고 도금을 몰라가지고 난감하게 이거 얼마나 쉬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할 거고요. 배틀로레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였거든요. 시해석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16번. 와 대박이야. 새로운 문양의 유행인 줄 알았더니 그냥 좋은 위치. 다시 말해 좋은 방식 묻고 있는 거였고 17번, 17번, 18번 독해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대망의 19, 20 쪼르라고 낸 문제 맞거든요. 근데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이게 주제예요. 읽을 게 너무 없어서 당황했던 산문인데 이거 100% 길이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문제 못 풀으셨던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